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월 4주차 주간 테마주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기존 테마주 외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새롭게 또 테마를 좀 형성을 했었고요. 또 갤럭시 S10 관련주 중에서 보안주들이 일부 좀 테마를 형성을 했습니다. 기존 테마주 중에서는 이제 화장품 관련주가 선전한 모습을 보였고요.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교육주가 일부분 반등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테마주 중에서 강했던 대선주라든지 수소차 관련주들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 장중 이제 단타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만 있었지 강력한 시세를 좀 형성하지 못하고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차트를 좀 통해서 이 종목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 중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가 M&A 관련된 재료를 내면서 상한가를 가른 강한 시세를 좀 보였고요. 자, 이때부터 약간씩 입줄 매수들이 좀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한번 들었다 놨다가 재료가 노출되면서 결국은 대량 거래 수반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번 그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중에선 가장 좀 강력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M&A 재료 같은 경우는 아주 뭐 강력한 재료라기보다는 워낙 지금 시장에 테마주들이 기존 테마주들이 쉬어가는 동안에 수급상 순환매적 차원에서 새로운 테마를 좀 만들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런 테마들이 지속성을 갖고 기존 테마처럼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인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테마를 좀 형성해서 움직임을 좀 노리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것이 좀 더 강력해지려면 결국 미중 무역 전쟁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그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이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한 테마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까지는 그런 테마가 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시고요. 일단 이런 테마들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였죠. 자, 거래가 연속으로 실립니다. 자, 거래가 실리고 양봉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양봉의 크기가 훨씬 크죠. 음봉보다. 아주 거래량도 잘 터지고 있고요. 단지 이제 너무 저가줍니다. 410원짜리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뭐 200억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만 매매하는 것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저가주들은. 그래서 저가주를 매매하는 방법은 좀 따로 있는데 개인 투자도 조금은 진입하기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테마를 형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신규주였던 윙리푸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라운드형의 그림을 보이다가 긴 꼬리를 달고 거래를 좀 수반을 했습니다. 역시 매물 좀 봤죠. 자, 여기 다 물려있는 매물들이 소화를 해야 되니까요. 신규주라는데 계속 매물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긴 꼬리에 대한 그 매물 소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홍성그룹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일단 조금씩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래를 수반했고 역시 꼬리를 단 부분은 앞서 이렇게 다 물려있던 자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꼬리를 단 건 당연하고요. 이런 거래가 연속으로 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센츄리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렇게 이제 꼬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나 또 꼬리를 달았죠. 그러면 이제 단기 쌍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역시 이 꼬리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 꼬리 부분을 이 꼬리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는 게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장의 종가 위에서 시세가 형성되면서 거래가 확 줄어서는 안 되고요. 최소한 오늘 거래 2,400만 주에 50% 이상의 거래가 되는 게 좋겠죠. 한 1,200만 주 이상 거래를 만들면서 요 위에서 매물 소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밑으로 내려온다면 다시 이 1,000원을 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요. 요 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오면 추가 상승도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역시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보셔야 되고요. 자, 컬러레이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오고 거래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또 윗골 좀 달아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매물 소화 과정이 이런 게 좋다는 소리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긴 꼬리 달았죠.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공부를 좀 해보세요. 자, 크게 보시면 요 자리입니다. 자, 거래가 없던 종목이 갑자기 대량 거래를 만들고 윗꼬리가 길게 달렸습니다. 그럼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매물을 받았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되밀려 버리면 이 꼬리는 상당한 부담을 안는 거고요. 세력들이 이 위에서 이 꼬리를 계속 장악하려고 하는 거래량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50% 정도 또 만들어 놓고 소화하고 이튿날도 밀렸습니다만 이렇게 거래가 확 죽어버렸죠. 근데 거래가 그렇게 죽는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거래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좋은 게 아니었다는 소리입니다. 비록 밀리진 않았지만 거래량이 너무 죽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고요. 결국 요 날이 좋았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요런 것들이 거래를 계속 만들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겁니다. 자, 다음날 또 거래를 죽였는데 이 거래 죽이고 또 그 다음날 거래가 죽었다면 좋지 않았을 텐데 바로 이제 거래를 또 더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죽는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이 조종받을 때 거래가 죽는 걸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좋아하는데 거래가 너무 많이 죽는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연속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거래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또 이 위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그래서 금주에는 이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가장 좀 탄력적인 테마를 좀 형성을 했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역시 지난번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조정봉이 나오는데 이 위에서 조정이 나오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랬습니다. 거래를 일정 부분 완전히 죽이지 않고 조금씩 거래를 좀 유지를 좀 했어요. 다행히도. 그러면서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매물 소화가 가장 잘 나오고 있고요. 특히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고점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아주 좋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거래가 한번 또 서줘야 돼요. 이런 거래가 서줘야 됩니다. 이렇게 거래가 쓰면서 올라가 줘야지 이렇게 계속 거래가 죽으면 언제든지 조그만 매물 나와도 훅 되밀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수급 계속 보시고요. 쌍끌이로 계속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만들고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고 계속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면서 매물 소화하는데 거래가 조금 부족합니다. 거래를 좀 더 세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없으면 쉽게 또 되밀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이렇게 거래가 없는데도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쌍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시면 자, 코스맥스 외국인이 다루고 있고 최근에 쌍끌이 들어왔고요. 자, 한국콜마도 보시면 최근에 쌍끌이 들어오는 모습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 외국인 기관 수급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수급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되겠죠. 외국인 기관 매매 기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합류한 종목이 에이블 CNC하고 토니몰인데, 자, 그동안 이제 거래가 없으면서, 자, 요때 이제 그 에이블 CNC가 급등 나와서 이제 방송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중심균형가를 깨지 않고 계속 이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지수도 괜찮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최근에 화장품 종목들이 좋으니까 후발주자로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도 한 번에 죽이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대장주급으로 먼저 움직였던 게 이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인데 뒤이어서 뭐 제닉 같은 종목들도 움직였습니다만 제닉보다는 역시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의 흐름이 더 안정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랬죠. 외국기관 매매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에이블 CNC가 또 이런 모습을 보이고 토니모리도 이제 중반 이후부터 좀 탄력 있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장에는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면서 매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매물 소화가 좀 나와야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토니모이도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이 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계속 움직였다가 또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근데 토니모리보다는 오히려 에이블 CNC의 주가의 그 기술적 흐름은 더 좋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확장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러면 긍정적인 거니까요. 계속해서 이제 그 기존 코스맥스하고 한국콜마의 눌림목자를 노려보면서
이 토니모리하고 에이블 CNC도 함께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S10 관련해서 이제 재료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라이온시큐어가. 그리고 역시 이 위에서 주가가 놀아야 된다 했는데 갭이 너무 크게 뜨다 보니까 장대 음봉을 맞았어요. 오히려 거래량이 더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밑에 또 꼬리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장대 음봉을 맞은 부분, 요 부분을 이제 앞으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안정적으로 소화가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올 거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장대 항복을 또 붙여버린다 그러면 좋은 건 아닙니다. 보기에 그림이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매물 소화하면서 쉬어가는 게 좋아요. 매물을 좀 2, 3일 정도 쉬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 아까도 보셨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게 훨씬 좋다는 소리입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1,500원을 깨면은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근데 1,500원 깨자마자 꼬리를 달았어요. 다행히도. 거래량 많이 나왔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이 1,500원 위에서 매물 소화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가 확 줄면서 떨어졌는데 이 거래가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거래를 어느 정도 좀 더 만들어 놨던 게 좋은데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꼬리를 못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쉽다는 소리입니다. 같이 이제 좀 움직일 텐데요. 어쨌든 얘네들도 한 번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또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한 번 움직임이 조금 더 연장된 움직임이 나오려면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매물 소화를 안정적으로 2, 3일 정도 캔들의 변동성을 줄이면서 매물 소화 한 다음에 움직이는 게 2차 파동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주춤하다가 금요일장에는 반등들 좀 했습니다. 경농 같은 경우도 모처럼 좀 거래가 좀 실리면서 강한 반등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비료주들 같이 좀 꿈틀꿈틀 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자, 아난티에 같은 경우도 내부적 악재가 있습니다만 워낙 일단 대형 재료가 있기 때문에 매물 좀 소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반등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조금 불안한 것은 2대 주주가 이제 물량을 팔지 않을 거다, 매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CEO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건 뭐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걔네들이 매각을 안 할지 할지는 그들만 아는 거지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제 그런 악재조차도 내가 감수하겠다 그러면 안 한 채 해도 괜찮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투자자들은 오히려 다른 쪽에서 보시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일단 이 대북주도 다음 주가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강하게 튄다 그러면 오히려 차익 실현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빠른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수소차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종목군들 좀 쉬었는데 JNK타워 역시 저점에서 반등을 하면서 일단 수소차도 이제 죽지 않고 움직인다는 걸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거래가 죽으면 계속 밀리잖아요. 그러나 거래를 튀니면서 또 반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차도 다른 쪽에서 이제 좀 쉬어갈 때 순환매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대선주들도 힘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과정이니까 수급 붙을 때만 빠르게 좀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주에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게 역시 BTS 관련주들입니다. 아이리버가 오세훈 관련주랑 엮이고 또 BTS 관련주랑 엮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며칠 전이죠. 뭐 목요일인가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토트넘의 그 홈구장에서 BTS가 대규모 공연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TS 관련주들이 또 꿈틀거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자, 아이리버하고 DPC. DPC도 뭐 실적도 좋습니다만 역시 그런 재료가 있으면서 꿈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량도 좀 모처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다른 테마가 좀 주춤할 때 역시 BTS 관련주들이 한 번 좀 움직임 나올 수 있고요. 자, LB세미콘도 마찬가지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죠. 매물 소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LB세미콘하고 아이리버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DPC도 기존의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다음 주 테마에서 뭔가 좀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니까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가 경제 지표는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유동성의 힘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협상이 긍정적으로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계속 부여되면서 수급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성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지는 지켜봐야 되고요. 계속해서 경제지표상으로는 침체기에 빠지고 있는 과정, 특히 유로존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그런 경제지표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또 나중에 한번 갖도록 할게요. 오늘자 한 줄 요약. 신규 테마주도 관심을 갖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진이었습니다.